네, 12월 2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웃음 포인트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시작도 전부터 핸드폰을 이렇게 열심히 보셔서 소개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약간 걱정을 했는데 괜찮으신 거죠? 우리 방송 3초 전까지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최대한 마지막 정보를 확인하는 그럼요. 그런 팩트 체크하시는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웹툰 본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예. 어쩐지 아까 좀 그림이 좀 알록달록한 것 같더라고요. 재미나에게 뭐 물어보고 있었어요. 아, 재미나이 사용하세요? 예, 재밌더라고요, 얘가. 우리 박성태 실장님. 자,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침. 침 뱉었어, 씨.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이 12월 2일이다 보니까 뽑아주신 말이 딱 이거네요. 12월 3일. 벌써 1년이나 됐어요. 어느덧 1년. 네, 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길었는데 이렇게 길게 1년을 반추해 보니까 금방 갔네요.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죠. 윤석열 쫓아내가지고 다행입니다. 아, 근데 아직도 윤석열 씨가 1심 재판 선고도 안 나왔다는 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아이 뭐 그 사람은 뭐 어쨌든 무기징역이면 사형이니까 괜찮고 일단 권자에서 윤건희 부부를 끌어낼 수 있어가지고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 안 했으면은 진짜 지금도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시기이긴 한데 작년 저희가 올해 신년 방송에서 그래서 1월 1일에 두 분 플러스 김준일 평론가랑 윤석열 씨 선고를 1심 선고를 예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두 분은 무기징역, 김준일 평론가는 사형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아니 무기징역 시켜서 최대형이니까. 예. 계속 어차피 사형 선고에도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은 국가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 교도소에서 본인의 죄를 반성은 안 하겠지만 반성 안 해요. 안 해요. 반성 안 할 거고 그냥 전화의 벌을 길이 받아야 하나님의 돼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뭘. 벌을 받으면 돼요. 네. 거기 보일러도 넣어주지 말고 차디찬 데서. 보일러도 넣으시면 안 되나요? 아까워. 인권이 있나? 네, 인권위가 요새 이상한 활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그것도 어떻게 될지 어제 모르겠다는 뭐라 생각이 하는데 드는데 지금 이제 말았어요.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때 자살한 공무원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조사가 근데 필요한데 조선일보는 인권위 얘기를 그렇게 많이 받았을 때 이상한 인권위 얘기를 커넥션이 있나? 그럼. 자, 저희가 내일이 12월 3일 1주년이다 보니까 그날 긴박하게 했던 방송을 좀 준비했거든요. 다시금 그날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오늘의 소중함과 의미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2024년 12월 3일 지금 현재 밤 11시 44분입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라이브 11시 방송을 44분인가요? 틀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자다 깨서 혹은 잠 못 이루고 놀라시는 시민분들 많으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반경에 계엄 선포를 했고요. 11시에 계엄사가 실제로 실시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4년 살고 있는 우리가 도통 어떤 현실에 있는지가 좀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말조차도 혹시라도 가짜뉴스 허위선동이라고 공격받을까 봐 걱정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긴급하게 저희가 사람들을 모셨는데요. 저희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곧 있다 김종대 의원 그리고 또 김민아 평론가 같은 분들 오실 예정입니다. 먼저 김준일 평론가 옆에 계신데요. 급하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저희 패널들한테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왜 전화 안 줘요? 전화 같이 계셨잖아요.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날 뭐 하셨어요? 서정욱하고 저녁 먹고 있어요. 우리가 한 정치 평론가들이 그날이에요. 한 8명 정도가 한번 우리가 여야 구분 없이 모이자 하고 그날이에요. 사실 좀 약간 술이 되고 전 대리에서 제 기억으로 9시 40분쯤 갔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주무셨다고 그러잖아요. 차에서 잤죠. 집에 도착해서. 그래서 전화를 못 받으셨군요. 근데 제가 카톡을 보니까 10시 10몇 분에 모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같이 있던 친한 작가가. 선배, 윤석열이 12시 10몇 분에 브리핑한다는데 뭔지 알아요? 근데 제가 그때 거의 비몽사몽간에 모르겠는데 그러고 딱 그때 잔 거예요. 12시에 깼어요.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근데 그때 다소 허망한 이야기네요. 허망해요. 저도 참 허망했습니다. 근데 막 집에서 일단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고.
김은지 앵커도 전화했고, 네네네. 저 CBS 앵커도 전화했고, 그 뭐지 했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보통 이걸로 와치로 방송이니까 이걸로 진동을 해놓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이게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핸드폰 무음에 진동도 안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마침 시계 이렇게 보다가 전화가 그때 마침 온 거예요. 예. 네. 뭐래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와이프한테 제 와이프도 잘 아는 어렸을 때 친구여서.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마디. 그래서 제가 너 자꾸 와이프 전화 온다. 집에 전화 좀 해보라. 12시에.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먹인 뭐야 임마 계엄했으니까 그렇지 갖고 제가 뭔 개소리야. 그러고 뉴스를 딱 봤는데 핸드폰을 딱 보니까 집에 전화 많이 오고. 잡혀간 줄 알았구나. 차에서 자니까. 근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서 잡혀간 줄 알고 제 친구가 어쨌든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우리 남편 잡아갔으면 좀 풀어줘라. 어머. 그리고 이제 전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 남편을 잡아가도 한참 뒤다. 걱정하지 말아라. 댓글 말도 안 돼서 하지 말아라. 전날 밤 충격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야근하다가 택시 타고 귀가하면 여의도공원 지나갔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날 뉴스 그러면 실시간으로 보셨어요? 저는 집에서 이제 샤워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딱 켰더니 윤통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면서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라고 나오길래 야, 이 가짜 뉴스다. 야, 이렇게 방송 사고를 내냐. 근데 진짜야. 보니까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미친 거 아니야?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 미쳤다. 미쳤구나. 미쳤죠. 저도 전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래. 처음에 제가 뉴스를 못 봤으니까 전화로만 들었으니까. 가족분들은 정말 잡혀간 줄 이미 알았겠네요. 저는 안 잡아가요. 장수장이 먼저. 그렇지. 내가 먼저 잡혀가지. 근데 집에 일단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이런 미친놈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잠깐 있다가 제가 사실 제2에 있을 때는 특보 앵커를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그러시겠네요. 예. 근데 그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나온 게 잠깐 이 중요한 이거에 내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고. 그래서 김은지 앵커한테 전화했더니 방송 중에서 못 받아. 네, CBS도 전화했더니 방송 중이어서 앵커들이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로 갔죠 그냥. 국회로 가셨어요? 국회에 갔는데 1시 반? 담장으로 가니까 한 2시쯤 됐어요. 차를 이제 멀리다 봤죠.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SBS 김태현 앵커가 휴가였어요.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날 어차피 아침 6시까지 SBS를 가야 돼요. 갖고 어디 방송 나갈 데도 없고 그러고 있다가 국회로 갔죠. 그리고 거기 현장을 보셨으면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해제가 됐지만 군인은 없었고 경찰들은 있었죠. 경찰들이 다 막고 있어요. 제가 2시쯤 도착했는데 다 막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 시간대를 좀 보실까요? 군인들이나 이 경찰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함부로 있는지. 이렇게 경거만동을 하시면 안 된다. 정말로 지금 굉장히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를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막아버린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라는 거는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국회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든 거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서 이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대통령이 왜 스스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시민들도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일부 시민들이 또 국회로 가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다는데요. 저희 전혜원 기자가 찍은 영상인데 같이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마 시민들도 그냥 국회 앞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소리만 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보는데도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김은지 앵커님은? 사실 이게 뭔가 정신이 없어서 왜냐면 실시간으로 들어온 뉴스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또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한테 이걸 확인해달라고 제가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완전 특보 상황이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방송을 저도 다시 보고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하기 직전 상황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정작 방송 들어간 이유는 이거 기록 보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저희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엄군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해달라고 저희 제작진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정말 거기에 영상에서 이재석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올 수도 있겠다. 여기도 올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만 딱 하나 있어요. 네. 그 정도 좀 굉장히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신 시민들 덕분에 뭐 지킨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예, 댓글창에서도 아이고 정말 지금 한 시민이 고3 딸 중2 아들 부부 4명이서 영종도에서 여의도로 출발했습니다. 되게 엄청나신 분입니다. 네.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저런 신념으로 가신 분이 사실 계엄을 막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내란 프레임을 좀 그만 우려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저희 좀 분통 섞인 댓글도 달려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그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사과를 했다거나 윤석열 씨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아직도 이런 자중질환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윤석열과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금도 이제 물론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는 약간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국민의힘 그 제1야당이 내란 세력과 완전히 절연을 못하고 국회에 원내의당 107석을 가진 당이 계속 그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난하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난도 되고 사실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좀 그만해라 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그만합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그리고 몇몇 한덕수 총리 그리고 몇몇 군인들 장관들은 저는 영원히 비난. 아이고. 재미나이가 하고 같이 끼고 싶어요. 네. 윤석열 소리를 좀 꺼놓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그죠? 음성을 끄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또 끼어들 것 같아요. 재미나이가. 저기 있어. 예. 그만큼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공지능까지도 그렇죠. 껴서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까지 분노하고 있네요. 아직. 네. 제가 오면서 차에서 재미나이에게 유료 그거 가입 친구야? 계속 물어봤거든요. 오늘 정치 뉴스 뭐냐? 얘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왜 AI랑 놀아요? 훈련시키느라고 제가. 저는 국민의힘의 현재의 모습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스스로 코미디언 개그맨이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일부 그 사람들. 물론 이제 초재선 의원 중에 의기로운 사람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죄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겠다. 윤석열과 절연하겠다. 그러한 선언을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근데 많은 중진 의원들과 대다수 지도부 사람들은 우리가 사과는 왜 해? 이재명이 나쁘지. 이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과연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과연 정치를 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아까 제가 뭐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뭐 다양한 심도 깊은 이런 얘기로만 하더라고요. 좋은 말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는구만. 디테일이 없고 내일 본회의 뭐 한다고 그래서 안건이 뭐니 이러니까 다양한 법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쟁점 법안이 뭐냐고 그랬더니 쟁점 법안은 사회, 경제, 정치 이렇게 조용히 해. 박장 교수가 훨씬 낫네요. 두 분의 해설로 듣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직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공직이잖아요. 세비 받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파적 이익이 또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기 때문에 공직이란 걸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주장들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다양성 차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마치 그게 사실이고 용인될 수 있는 하나의 주장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란 세력이라고 욕을 먹는 거죠. 그렇네요. 용인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중심엔 윤석열 씨가 있는 건데 좀 두 분이 1년을 맞이했으니까 윤석열 씨한테 영상편지 각각 좀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녕. 잘 가. 제발 이제 더 이상 보지 말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편지도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이랑 같이 우리 국민을 그냥 대한민국을 떠나줘. 부탁해. 안녕.
저기 하나님의 아들인 전환길 씨 같이 그냥 손잡고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부탁해. 저는 뭐 특히 그자 얘기할 말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콩이나 당근 빼지 말고 밥은 꼭꼭 씹어 먹어라. 오래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밥투정 부리지 말고 네. 다 골고루 드시라. 그죠. 콩, 당근 이런 거 빼지 말고 드시라. 네. 그런데 윤석열 씨가 왜 아직도 내란을, 그러니까 계엄을 이렇게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본인은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란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경으로. 그렇게 김건희 보세요? 때문이죠. 네. 결국에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공적 자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전후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이 이제 12월 3일 이후에 명태균 씨 황금폰이 공개가 되면 국민의힘의 한동훈계 의원들이 이건 도저히 우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200석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거부권 행사에도 그냥 특검법이 발의되는 거예요. 그냥 김건희 지키려고 했다. 그러고 봐요. 왜냐면은 그냥 뭐 감사원장 탄핵하고 뭐 장관들 검사들 탄핵을 하고 탄핵을 했어 다. 네. 특활비도 그냥 다 깎아버렸어. 예산도 그냥 많이 깎았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검법이 논의가 안 됐고 김건희 씨 논의가 없어. 그게 의제가 아니야. 그럼 과연 비상계엄을 했겠냐고요. 김건희를 빼놓고는 이 비상계엄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의 구할이 김건희 때문에 한 거예요. 동의합니다. 아니 그런데 김건희 씨는 그날 계엄 전혀 몰랐고 오히려 자기랑 상의했으면 말렸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알리바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서열 1위인 김건희 씨는 몰랐다. 알았으면 말렸을 거다. 저도 당시에 경호처 관계자, 당시에 용사에 있던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김건희는 과연 알았을까?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그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요직에 있던 제가 아는 분도 그분이 요직에 있었는데 그분도 그날 술 먹고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상당수는 몰랐다고 봐야 되고 김건희 씨가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강남의 성형외과에 갔다가 물론 변호사 측에서는 수액을 맞으러 갔다고 하지만 9시 반에 좀 서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형이 아니라 뭐 수액을 맞으러 갔다. 성형외과에 수액을 왜 맞아요? 좀 이상하긴 해요. 그냥 그 주치의 있으니까 저기 관저에서 맞으면 되죠. 근데 이제 가서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카니발 타고 가서. 근데 희한하네.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급히 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근데 전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려는 게 계엄의 트리거다. 그럼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가장 원인은 사실은 그자가 광인이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씨.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자기가 김건희야. 네. 누워 있어. 수액 놔줄게. 수액을 놨어 이렇게. 수액을 놨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여사님 저 부의원이 지금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아이, 가셔야 돼요. 말도 안 되지. 일어나셔요. 날려서? 지금 큰일 났다니까. 계엄 선포했다니까. 목소리 이게 아니구나. 그 연습했는데 되네. 9시 반에는 선포 안 했을 때이긴 합니다만. 근데 선포하려고 그래요. 누군가 연락을 해서 듣지 않았을까. 최소한 만약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당일에만 몰랐던 거 아니냐. 계엄을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았을 거다. 당일인지를 몰랐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알리바이 만들려고 결국 간 거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재는 왜 통화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그 전날 조태용과 통화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당일 5시에. 그러니까 강남병원을 가기 전에. 수액을 맞으면서 이렇게 뭐 잤을 것 같아요. 수액이 맞다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첫 마디가 난 그거였을 것 같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쓸 것 같아. 똑같이. 근데 아마 가면서 저는 가기 전에는 일단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는 거는 김건희 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사실 모르겠고 저는 모르겠고 최소한 한 달 전부터는 이제 계엄 이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한 2주 전부터는 막 들어가거든요. 노상원 씨 이렇게 그다음에 정보사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아는 사람이 소수였다. 군하고 몇 명 장관들 그러니까 김용현 군 쪽에 몇 명만 알고 소수였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최소한 7시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조지호 예, 김봉식에게 예. 얘기를 하고 그럼요. 그게 이제 삼성 확대되기 안가에서? 시작하죠. 직접적인 이제 예.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삼청동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8시 반 좀 넘어서 한덕수가 불려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쭉 보면 9시 내외 넘어서는 김건희 씨가 알지 않았을까? 네. 최소한 그전은 또 알았는지 어쩌면 모르겠지만 그때는 미리 알았고 속으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것 같은데 차라리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내란 특검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겨두고 있으니까 반드시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2일 날인가요? 12월 2일 날 그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 예. 검찰 간부들 이분들에 대한 탄핵 소추 이런 게 되니까 예. 주변인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김용현 장관인가요?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검사들 탄핵하고 그때 감사원장 탄핵도 있었죠. 예. 탄핵 소추하고 이럴 때 어떻게 운영하냐. 그거는 명분 쌓기용이에요. 아니 명분 쌓기용이 아니라 김용현 그렇죠. 합리화, 지합리화. 그렇죠. 정확히 예. 지합리화.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 아무리 친해도 우리 앞에 특검법 들어가면 난 망해. 그리고 우리 앞에 엄청 화낼 거야. 계엄해야 돼. 이 얘기를 서로 아무리 친해도 쪽팔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명분을 뭔가 민주당이 그 나쁜 놈들 이거 감사원장 탄핵시키고 말이 됩니까? 그땐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 마음속에는 저는 김건희 특검법 막으려는 게 가장 큰 방아쇠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본인이 임기를 시작하고 6개월째부터 이미 비상대권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고 예. 결정적인 게 있잖아요. 한동훈 사살해버리겠다. 아, 한동훈을 왜 죽이고 싶어 10월달에 했겠냐고요. 술 마실 때 그랬다는 거죠. 한동훈 왜 죽이고 싶어 했냐고 그때도. 한동훈이 계속 이거는 김건희 특검은 우리 조사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한동훈계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이다 한동훈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잡아들이라. 총으로 그렇죠. 쏘겠다.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즐을 맞춰보면 김건희 때문에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고 예. 있다가 구체적으로는 딱 그거죠. 당원 게시판 논란이 터졌잖아요. 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계에서 거기에 대한 역공 카드로 원래 김건희 특검법 아무리 민주당이 그렇지. 국회 과반으로 통과를 시켜도 거부권 200석 그럼 다시 제의하려면 200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계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107석인 108석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한 10명 이상만 넘어오면 이탈하면 통과되잖아요. 한동훈계가 붙으면 통과되거든요. 그럼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당원 게시판 논란 커지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친한계에서 이러면 우리 그냥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막 했어요. 저희가 한참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예. 위기감을 느낀 광인 윤석열이 계엄으로 대응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금 단계 사건이 국민의힘에서 이걸 징계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징계하면 그것도 코미디인 거죠. 익명 게시판이잖아요.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썼는데 그거를 누가 썼는지 찾아가지고 징계하겠다라는 것도 웃기고 그 내용들은 어쨌든 윤건희 부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또 뭐가 문제가 될까. 그래서 당에서 쫓겨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그냥 모욕감 주려고 창피하게 하려고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 나갈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쫓아내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나가겠어요. 그거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은 진짜 한동훈도 정치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지. 나간대. 진짜. 모르는데 왜 나간다고 그래? 아니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말려. 안 나가요. 근데 성격상 두 분의 의견이 갈리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면 되겠네요. 성격상 나가려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터졌을 때도 이거 그냥 간단히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거를 막 시켰을 것 같진 않아요. 지시하고 그냥 스타일상. 근데 뭐 누가 가족이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알기로는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제 약간 지지자나 뭐 이런 좀 친밀했던 그분들이 어쨌든 뭐 지지자라기보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이 일단 아이디를 받아 가족의 아이디를 받아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다가 그분이 이제 계속한다. 뭐 선거가 끝나도 계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냥 유감 표명하면 돼요. 그럼요. 그걸 왜 그렇게까지 끌고 가?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문자 보내신 거세요? 뭔가 방금 핸드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나가요? 물어보신 거예요? 안 나간대. 제가 얼마 전에 연락해봤어요. 예.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국민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징계가 너무 세게 나올 당원권 경우에도 정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7년. 징계해요? 그거 가지고 징계하면은 그 진짜
또라이지. 징계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은 지금 뭐 극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한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원 하는 거 봐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딱 맞지. 걔는 미친 거고. 걔네들은. 또라이랑 미친 거랑 다른 거예요. 아니 바보 멍충이들 또라이 같아요 다. 자, 아무튼 의견 갈리시니까 보도록 하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 소장님이 한동안 그 당직자들이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나왔던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계엄 15일 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잘 됐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추 대표 측에서는 그거는 뭐 부인을 했으니까 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예측은 지금 뭐 당직자분들 구속 안 됩니다. 재미나이에요? 생각하는 중이에요? 보다 더 좋은 답변을 위해서 생각 중입니다. 뚜루루 35초 걸렸습니다. 구속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예측을 하는데 아침 첫 번째 김현정 방송에서는 구속된다. 아니. 그 두 번째 방송에는 구속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그 세 번째 MBC에서는 구속된다. 여긴 네 번째니까 이제 구속 안 된다. 지금 여기가 짝순지 홀순지 그거 계산했구나. 에이클로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솔직한 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건 그렇죠. 진짜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적인 증언만 갖고는 구속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특검에서 상당한 분량의 PPT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증언이나 증거물들이 나오게 되면 100% 구속이 될 것 같고. 근데 혹시 그런 증거를 들으신 적 있는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당직자들 상황을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들은 잘 못 들었고요. 그냥 일주일 전부터 추경호 의원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침울해졌고 분위기가 좀 어두웠다, 안 좋아졌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분위기가 그 전까지는 되게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막 이랬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스스로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 심지어 본인이 구속되더라도 그 대구에서 그 옥중 출마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지층 결집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랑 7분 동안 통화한 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봐요. 네, 오늘 노컷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진술을 꽤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를 본인이 했는지. 거기서 그냥 아다르고 어다를 텐데 만약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불법적인 거라서 우리가 좀 막으려고 했는데 좀 대통령 고집이 세가지고 못 막았네. 저기 추 대표 좀 잘 처신했으면 좋겠네 이거랑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성공하지 않겠냐. 추 대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이거 통과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면은 국회는 지금 경찰들이 다 막고 있고 올담하는 사람 경찰청장 통해서 다 이게 체포하라고 했으니까 성원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혹시 이거 찬성표 던질 수 있으니까 그 본회의장 안에만 못 들어가게 해. 그 원내대표니까 할 수 있잖아. 왔다리 갔다리. 우리 어렸을 때 했잖아 많이. 왔다리 갔다리. 그거 기억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이따 대통령 바꿔줄게. 대통령 전화하실 거야. 윤이랑 통화하잖아요. 그럼 윤이 잘 들었지? 한 총리한테. 그대로 하면 돼? 나 바쁘니까 끊어? 이랬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좀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구속 안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선택진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숫자를 너무 중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저도 살아남아야 하셔야 될 텐데. 살아남아야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 법적으로 그렇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만 저도 법조에 아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공소장이나 또 특검이 지금 추가로 뭐 밝히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 말고 결정적인 거를 가지고 있냐?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법조인들의 주장은 이 정도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근데 저희 심증으로는 명확하죠. 이제 사실은 인신을 구속한다는 건 훨씬 더 엄격함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타깝죠. 근데 이제 제일 그런 게 그게 한덕수 결정적인 건지 한덕수 7분 통화 11시 11분에 뭔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한덕수가 본인의 죄를 이게 리니어지 제도가 있잖아요. 본인이
플리바게닝 하는 걸로. 플리바게닝에 특검 수사에 도움을 주면 감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특검법에 아예 돼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스타일이 분명한데 그걸 이용할지 안 할지 그건 몰라요. 근데 장수환이 많이 주장하시긴 한데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다시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용했다고 보는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특검이 아직까지 그러면은 전혀 그게 새나가지 않았나?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뭐라고 했더라도 추경호 의원이 계속 아니다. 부인을 하고 있는 그게 상황이 아다르고 정말 어다르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특검이 만약에 지금까지 그냥 알려진 사항들만 잘 정리를 해가지고 PPT를 통해서 구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검 바보 멍충이죠. 안 그래요? 많은 법조인들이 야 저거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거고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특검은 상당히 무능력하고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특검이 상당히 좀 공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좀 달라요 생각이. 특검을 할 일 하고 왜냐면 못 밝혀냈잖아. 물론 비난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5명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물론 이제 8명 저 한덕수까지 지금 9명이죠. 추경호 포함해서 8명이 당시 국회 본회의장 옆에 원내대표실에 있었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 안 했죠. 거기에서는 저는 모종의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짜고 얘기하고 다 입을 닫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입을 닫아요. 그러면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증거나 이런 걸로 밝혀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뭐 특검이 물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세게 뭐라고 하겠죠. 내란몰이하다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수사에 협조 안 해놓고 못 밝혀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일 해야 된다. 댓글창에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그럴 많네요.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특검이 공격당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상당히 공격당할 거예요. 뭐냐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검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공격할 거라고요. 정치적인 기소다. 뭐 12월 2일, 3일 이때를 겨냥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래서 저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의 좀 명분을 주는 것 같아서 그게 화가 난다고요. 저는 그게 쟤네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시 한번 그때 사실들을 보면 0시 1분에 11월 4일이죠. 0시 1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 공지를 내립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야 돼. 계엄 해제 표결을 해야 되니까 본회의 하면 열립니다. 해요. 0시 3분에 딱 2분 뒤에 추경호 의원이 원래 그전에 11시 33분에 예결위원장에서 의총하자 했잖아요. 0시 3분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요청을 냅니다. 왜 그 긴박한 순간에 장소를 그렇게 그러니까 의심은 충분히 본회의장 소집하라고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국회의장이 얘기했으니 이러다가 해제되겠구나. 빨리 나는 자 우리는 당사로 갑시다. 말로는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거기 있고 거기서 한다. 거기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일부 의원들이 이거 본회의장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명확히 해라. 그러니까 그 문자를 3번을 더 보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의심하기에는 이분은 계엄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충분하죠. 네, 뭐 여기에 대한 많은 판단들은 국민이 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죠. 사법부도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면서 내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박성태 실장님 말말말도 그래도 짚어야 되니까 아무리 12월 3일이어도 또 준비해 오신 게 있으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하시죠. 이것도 해요? 그냥 오세훈 시장 못 살게 그냥 계속 공격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은 뭐라 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중립적이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나 뭐 김민수 최고위나 이상한 분들이 많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있고 이분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여기면. 국힘이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요 정도 있고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 정도였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하고 장도영 사이에 있어요. 예. 이분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요 정도 있다고 봐요. 물론 기준 미치죠. 네. 근데 그 정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절대 평가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 타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요게 그 감사의 정원 문제가 예. 오세훈 시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22개국 1집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예, 이거는 있어서 감사의 정원을 해주실까요? 내년 4월에 광화문 광장에 준공을 하겠다. 예. 여기에는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한 22개국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위로 그 나라 석재로 만든 돌기둥 22개를 받들어 총 모양으로 세우고 예. 그 밑에는 또 영상 미디어 센터 같은 거 만들어요. 그런데 공문을 웃기더라고요. 오. 일단 받들어 총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6m에 하나당 광화문에 6m짜리 총 모양이 22개가 쓰는 예. 거예요. 이런 상상력의 한계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22개 나라에 예. 우리가 이런 걸 서울시에 할 테니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에 여기에 미국 참전한 석상 밑에 타임스퀘어랑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설치하겠다. 영상통화하다고 네. 시민들이 자유롭게 얘기해요. 거기서 니네가 왜 그냥 공문 쳐다보도 안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각국에 이렇게 공문을 보면 아무도 반응을 안 시민들과 영상 통화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 그렇죠. 답이 없었다. 읽고 아니, 씹었다. 그렇죠. 익십이죠. 아. 그리고 22개국 나라에서 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거야. 네. 그 그런 나라조차도 반응이 없는 없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22개 나라 중에 예를 들어 스위스인가 여기는 우리는 석재가 없어서 타일을 보내면 안 되겠냐. 예, 그 말씀 하셨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혼자 상상력이에요.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 오세훈 시장이 자꾸 중립적으로 약간 보이고 그런 건 평가할 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경선에서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당내 경선이 지금 7대3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극우에 자꾸 소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극우에 소구 오케이. 그런 고민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왜 광화문 광장은 그걸로 자기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망쳐놔요. 예. 이게 한계다 오세훈 시장에. 오세훈의 한계다. 7대3으로 근데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99%예요. 99요? 네. 왜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의원과 경쟁해서 불리한 상황인가요? 99% 불리합니다. 99나 불리해요?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99% 가능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와. 그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장 후보에 됐습니다. 정치인이 후보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선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동작을 버리고 그냥 후보만 될 거예요. 본선에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오. 근데 이럴 수가 있죠. 뭐냐면은 좀 배지는 최대한 늦게 하는 거예요. 4월 30일 이후에 국회의원직은 던져요. 그러면 올해 그 재보궐선거가 없잖아요. 내년에 열립니다. 그럼 또 자기가 나가요? 그렇지.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 떨어지고 다시 또 자기 지역에 자기가 나간다. 그렇죠. 아니 나경원 의원의 속내를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다 그냥 뭐 예상 범위 안에서 다 활동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은 잠시만요. 자기 때문에 생긴 재보궐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지금 극우의 손바닥인가요? 극우들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유튜브 합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 왜냐면 여기 이상한 애들 많거든. 장동혁, 김민수, 김재원 뭐 이런 사람. 그분의 행보도 그럼 예측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뭐.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뭐예요? 장동혁 계속 그냥 저렇게 이상한 소리 그냥 해야 되겠죠. 다음에 당 대표 또 되려고요? 당 대표 되려고 하는데 지금 목적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뭐 비전이라든지 계획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봐봐요. 오늘 원래 마지막 그 장애 집회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 왜 안 한 거예요? 그들의 얘기는 오늘 뭐 본회의도 추경호 있고 원내대표에 가야 된다. 그거는 뭐 일주일 전에 뭐 결정된 건데 그거를 뭐 어제 갑작스럽게 왜 하냐고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니까 의원들도 안 보이고 밖에서 하다가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날이 추워서 이 정도 추위를요. 시민들은 이 정도 추위보다 더 심할 때 나가서 탄핵 집회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관저 앞에서 싸우고 그랬는데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 치열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다 이런 없어요. 말씀이신 건데 일단 있어요, 머리가 없어요. 욕심만 있어 욕심.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오면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서울시장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프레임 잡기가 상당히 쉬워요. 80%.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라고 한 영상 그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그것만 틀어주면 중도층 다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어떠한 행정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장관 경험도 못 해봤다고. 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했었었는데요. 장관급을 해봤네요. 예. 실질적으로 어느 부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국토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외교부, 뭐 행정부, 행안부 이런 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국정 운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 매일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뭘 집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회의 그냥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렇게 구구적인 발언과 모습을 많이 보였고 어떤 행정 능력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나경원을 뽑으려고 꼭 나가야 될 사람들은 극우 지지층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런 후보를 국민의힘에서는 만들 것이다. 지난 대선에도 김문수 후보가 됐잖아요. 대선도 그렇게 김문수 후보 나가면 될 줄 알았어요. 다 떨어진 줄 알았죠. 자기들이 그러면 오히려 지지에 똘똘 뭉쳐서 이길 거다. 뽑아놨잖아요. 40% 간신히 맞아가지고 그냥 대선은 완전 원래 지는 대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게 정치인들이나 지도부가 머리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이익만 쫓아보고 욕심만 이렇게 남았다. 다니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도 뭐 정치력이 있고 경쟁력 있고 또 의지가 있는 분이니까 본인이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 많은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의 집합적 선택이 굉장히 더 오른쪽으로 심하게 가는 것 같네요. 더 그런 게 참 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있는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뉴 노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외연이 확장이 안 되고 여론의 지지를 못 받으면은 위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념에 집중하게 돼요. 진영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야, 충격적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정말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본인이 만든 재보궐선거에 다시 나간다라는 시나리오는 너무 놀랍네요. 아니 그건 저 예측이지. 그러니까 시나리오. 근데 제가 참고하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동작 지역이 이제 강남화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저렇게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면 다음에 당선이 될까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 거기 집값이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분위기가 강남화되고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렇게 좀 약간 오른쪽에 치우친 얘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참. 12월 3일을 1주년 앞두고 있는 오늘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참 정신을 아직 못 차렸죠. 근데 한 30여 명 정도의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초재선 그룹에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에 한 줄기의 빛이 있지 않을까. 김재섭 의원이 여러 가지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많은 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보수파에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내일 그러면 한 30명 정도는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렇게 뭐 숫자가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나마 긍정의 힘. 그나마 계속 싸워야 된다. 긍정의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그냥 쭉 그렇게 가다가 망했으면 또 좋겠어요. 불쑥 나온 속내. 아니 저는 항상 인생도 그렇고 망할 때 제대로 망해야 바닥을 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위에 망할 줄 알았는데 일단 뭐 김문수 장동혁으로 이어지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게요. 이 바닥을 내가 볼 때 쳤는데 역시 주식 교원도로 바닥이란 없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두 분이 12.3 1주년을 맞이하는 소회로서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갈 길이 멀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하고 2년 6개월 만에 끌어내린 그것이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지금도 대통령이 윤건희 부부라고 생각해봐요. 끔찍해요. 그러게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참 끔찍한 불법 비상계엄인데
저는 그래도 윤석열이 스스로 이거 뭐 자폭이에요, 자폭. 사실은 자폭하면서 정권을 이양하고 그러니까 딱 가장 큰 건 의료 대란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아, 그렇네요. 윤석열 의료 대란 때문에 일부 자료나 이런 거 보면 초과 사망자가 12,000명이에요. 12,000명이요? 초과 사망자가 1년 반 정도. 와. 근데 그 중에 물론 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명확한 원인 규명은 솔직히 쉽지 않지만 영향이 꽤 있겠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12,000명이 사망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사가 줄었는데 당연히 특히 중환자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줄었는데 예. 그럼 당연히 물론 이제 의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나마 나아진 건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미국 관세 협상도 만약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네, 참 여러모로 예. 이 소회가 되는데요. 저희 내일은 국회 현장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많은 분들 아마 가실 텐데요. 저희도 그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그동안 고생했던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또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종대 의원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김상욱 의원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